앞선 강의에서 29번 설명을 제가 빼먹었기 때문에 29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31번부터 40번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문화유산으로 오는 것은 이 궁궐은 조선시대 창덕궁과 함께 동궐로 불리었다. 일제시대 때 동물원과 식물원이 설치되어 한때 그 모습을 이룬 적도 있었고, 예. 자, 조선시대 이제 그 5대 궁궐이 있죠. 자, 여기는 이제 어떤 것이냐면 정궁, 그러니까 또는 법궁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경복궁이 있고요. 이게 이제 이른바 이제 북궐이라고 합니다. 북쪽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서쪽에는 경희궁이라는 것이 있죠.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이건 뭐 서궁이라고도 불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경운궁이 있죠. 이 경운궁이 이제 덕수궁이 되고 나중에 이제 대한제국의 정궁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두 개가 이제 서쪽에 있고 그 다음에 동쪽에 있는 게 두 개인데 바로 창덕궁과 또 하나가 창경궁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창덕궁과 함께 동궐로 불렸다가 바로 그랬으니까 이제 창경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때 이제 여기가 동물원, 식물원이 있어가지고 소풍 많이 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랬는데 뭐 그러한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이칭도 좀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뭐 참고로 뭐 경복궁은 이제 뭐 제대로 된 전궁이고요. 이 나머지 네 개는 이제 이궁이라고 그래요. 예. 그 창덕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이제 한양 재천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왕자의 난 때문에 다시 개성으로 갔다가 1405년 이제 다시 이제 재천도 하면서 태종이 왕이 되면서 이제 그 상왕이 두 명이 있어요. 태조 이성계 그 다음에 정종 이 두 사람을 모시기 위해서 이 창덕궁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창경궁이 나오게 된 것은 이제 성종 때 대비가 무려 3명이 나오게 됩니다. 성종의 생모인 이제 인수대비, 그 다음에 세조의 할머니가 되는 이제 정의왕후, 그 다음에 또 이제 삼촌에 해당하죠. 대비 배우자인 이제 예종의 그러한 대비까지 해서 총 3명이 나오기 때문에 모시기 위해서 창경궁을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 30번 은 했고, 자 31번 다음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책으로 오는 것은 환국의 폐단을 시정하라. 예, 이 고리의 어떤 이자 놀이를 하는 것이죠. 원래 춘다춘합의 제도인데 삼정의 문란이 하나죠. 전정, 군정, 환국이 있고 주도자가 잔반 출신, 몰락한 양반 출신 유기춘이고 원인은 경상우병사 백낙신. 바로 이게 바로 진주 밀란이죠. 철종 때 예, 이 경상우병사 백낙신의 이 탐악에 의해서 생긴 것이죠. 이때 이제 이 진주 밀란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저기 한경대에서 제주도리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진주 밀란의 안핵사 이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관리가 안핵사인데 박규수가 이 문제의 원인은 여기 삼정의 문란 같은 황국 같은 삼정의 문란이 원인이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기도 했으나 효과가 없었다. 예, 1862년.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소격서라는 것은 국가에서 드리는 도교 행사인 초제를 주관하는 그러한 국가기구인데 이제 성략서는 아주 싫어하죠, 사림들이. 그래서 조광조 등 사림들의 건의에 의해서 한때 중종 때 폐지되기도 했습니다. 직전법을 실시하다. 자, 이건 세조 때 기존의 이제 과전법 제도가 전현직 모두에게 수조권을 지급을 했는데 직전법은 현직만 이제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신전, 휴량전 이렇게 세습되는 것도 다 폐지시켰습니다. 척합이 서양과 화의를 할 수 없고 싸우겠다는 소리죠. 척화주전. 예. 이거 이제 흥선대원군하고 관련되어 있죠. 예. 두 차례 양요. 병인양요, 신미양요, 신미양요가 끝나자마자 바로 신미년에 이 척합의를
건립을 해서 양이 침범 비전직화 주하 매국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세웠습니다. 정답은 4번. 32번. 가에서 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위정척사운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개항 이후 일본과 서양 세력 등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주도 이제 그 보수적인 성리학자들은 정학을 지키고, 이 정학이란 건 성리학적 질서이고, 사학한 것은 서학 등 서양의 그러한 학문 문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리학만 지키겠다는 것이죠. 서학은 배척을 하고. 자, 그래서 이게 단계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4단계로 나눠지는데 1860년대, 1870년대, 1880년대, 그 다음에 1890년대 조금씩 다릅니다. 1860년대는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가 되는데 이때 양요가 있었죠. 특히 이제 병인 양요가 있을 무렵 이항로라든지 기정진 이런 사람들은 통상수교를 반대합니다. 서양과는 통상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싸울 것을 주장하죠. 척화 주전론. 그래서 이것은 당시 집권자인 흥선대원군과 일치를 합니다. 원래 이제 이항로 기정진 이런 유생들은 이 흥선대원군을 싫어해요. 왜냐면 서원 철폐 등 별로 이게 그 보수 유생들하고는 이제 맞지가 않지만 여기에서만은 외세에 대해서만은 이제 일치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1870년대는 이제 1870년 강화도 조약을 앞두고서 이제 개항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개항 반대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이론이 뭐가 있냐면 외양일체론이다. 외놈이나 양놈이랑 마찬가지다. 그래서 철저하게 반대를 하고 개항을 반대했죠. 대표적인 인물 면함 최익현 선생이 있죠. 자, 1880년대는 이제 개항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과의 수교를 권고하는 조선 책략이 유포되자 더 이상 이거 개화 정책 추진하면 안 된다. 개화 반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는 이제 그 집단적 행동이 나오게 되는데 영남 만인소래 가지고 수많은 유생들이 반대. 바로 뭐 미국과 수교, 뭐 러시아는 배척고 이런 거를 반대하는 그런 운동이 있게 됩니다. 1890년대는 이제 을미사변하고 그다음에 단발령이 있죠. 을미개혁 중. 그래서 이때는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일 의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국모가 시해 당하는 을미사변 요 문제와 유교적 정서에 어긋나는 단발령, 이게 원인이 돼서 일어난 것이 바로 항일 의병인데 충북 제천의 유인석, 춘천 지역의 이송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어났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외양일체론 최익현, 일본과 수교에 반대했다. 이건 1870년대죠. 이항로 등 서양과 통상을 반대한다. 흥선대원군의 통상교섭을 지지했다. 1860년대 병인 양요 시점. 이만성을 주장한 영남 지역 유생들이 조선 책략교회에 반발해 많이 소를 올렸다. 이게 1880년대죠. 따라서 순서는 다가 되겠네요. 나가다. 3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밑줄근 거사로 오른 것은 나는 개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곳 우정천국의 개군 축하를 이용해서 거사를 감행했습니다. 이게 바로 빨리 근대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 친청 4대 민시척족을 제거하자는 바로 갑신정변이죠. 일본군의 지원을 받아서 거행을 했지만 청군의 개입으로 3일 만에 끝이 났습니다. 자, 바로 갑신정변이고 1884년 12월에 일어났는데 목표는 무엇이냐? 근대국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못 봐서 빨리 근대국가를 수립하자는 것이고, 주장 내용 중에는 이제 개혁정강 14조에 보면은 뭐 문벌을 폐지한다. 그 신분제를 폐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도 뭐 지조법, 뭐 조세제도 개혁 같은 것도 있고, 뭐 해상공국을 폐지한다라든지 규장각을 폐지한다라든지 그런 봉건적 그러한 기구 잘못된 거 이런 것 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나머지 보죠. 을미사변은 이제 바로 친러 정책으로 인해서 일본과 대립되던 이제 민비, 후일 명성황후가 되죠. 민비를 세력 만연해서 일본이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죠. 예. 그다음에 이모군란 1882년 자 6월에 이제 개화 정책에서 소외돼 가던 구식군대들이 차별받게 됩니다. 봉급이 밀렸는데 이제 봉급받으러 선해창에 갔는데 겨가 쌀이 아니라 이제 모래 겨 같은 게 섞여 있어요. 분노하고 결국 난을 일으켜서 궁궐로 쳐들어가죠. 자, 그다음에 아간파천은 이제 을미사변 겪으면서 고종이 신변에 불안을 느끼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주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 공사는 1년 동안 있었습니다. 국격은 떨어지고 열강의 이권 진탈은 날로 강해졌죠. 자, 여기 나온 이 사람은 이제 김옥균이 됩니다. 예, 사진 속의 인물은 급진기아파 인물 갑신정변을 주도했습니다. 박영혁 서재필도 같이 알아두고요. 34번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딱 봐도 동학운동의 전개 과정이죠. 예, 그래서 농민운동은 4단계를 외우는데 고부봉기가 있고요. 1단계 자, 잘 해결되나 싶었는데 동학교도로 탄압을 하자 다시 일어나는 게 바로 1차 봉기고 자, 이들이 무창에서 봉기를 한 다음에 백산으로 이제 집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큰 전투에서 정부군을 깨는데 첫 번째가 황토현 전투가 있죠. 여기서 전라도 감영군을 깨고 이어서 여기 나온 황령춘 전투에서는 중앙에서 파견한 군대까지도 박살을 냅니다. 그리고 호남 제1의 전주성을 점령을 했는데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무리를 일으키자 일단 전주 화약을 하게 되죠. 청일 양국군이 출동하게 되자 청일 양국군의 철수를 주장하고 이제 패전 계획을 약속받으면서 전주 화약 정부군과 강화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직강소를 설치를 해서 자치행정 개혁을 했죠. 그런데 일본군은 경복궁을 무력 점령하고 갑오개혁을 강행하고 청일전쟁을 일으키는 등 우리나라에 압력을 가하자 항일 구국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2차 봉기가 되고 남접뿐만 아니라 충청도 지역 선병에 이끄는 군대까지 참여했지만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죠. 전주 화약 이때 직강소를 세워서 패전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자치행정기구로서.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왜 규장각 도서가 박살이 났다. 프랑스가 쳐들어오는 병인 양요이죠. 강화도로 침공했는데 여기 외규장각 도서, 의궤 등 이런 게 닥탈되었습니다. 홍의장군 곽재효가 의병장으로 활약했다. 자, 이거는 이제 임진왜란 때이죠. 서북인에 대한 차별이 원인이 돼 일어났다. 이거는 이제 세도정치와 첫 번째 농민봉기인 홍경래난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5번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오른 것은 연해제 독립운동의 대부 안중근 하얼빈을 도운 숨은 공로자 연해주의 그 한인 단체 중에 이제 권업회 등등등을 이끌었던 이 사람은 우리는 알고 있는가? 자, 잘 모르더라도 일단 하나씩 보면서 체크를 해보죠. 자, 박은식 선생은 뭐 연해주 이런 데서 활동한 적 없습니다. 이분은 이제 민족주의 역사학자죠. 그리고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을 했어요. 뭐 이러한 뭐 재정적으로 이렇게 뭐 공로 이런 건 없습니다. 이봉창은 한일애국단 소속으로서 일본 천황행에 폭탄을 투척을 했죠. 이건 뭐 아닌 건 잘 알 수 있고요. 청년의 나이로 죽었죠. 이렇게 약간 좀 중후한 나이 얼굴이 아니라 주시경 선생은 한글 뭐 연구에 뭐 거의 독보적인 1인자이죠. 자,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는데 바로 최재형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를 재정정으로 이끌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 이제 수완이 좋아서 이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거를 독립군 군자금 또는 하얼빈, 안중근 의거 이런 데 이용했고 청산리 대첩에서도 그 채코제 좋은 무기 등을 이용하는데 이 사람이 큰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이제 최재형 선생은 연해주에서 이제 그 일본의 이제 그 일본이 이쪽으로 이제 간섭을 하게 되죠. 시베리아 연해주 쪽으로 간섭하면서 결국
죽게 되죠. 일본 세력에 의해서. 자,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다음 36번 가단체 활동으로 오른 것은 오늘 신문에 뭐뭐가 종로에서 만민공동회를 열어 러시아의 군사기관 철수를 요구했다고는 그럼 뭐 이거 독립협회가 되겠죠? 지난 기사에는 러시아 저령도 조처 요구를 반대하는 내용이 실렸었어요. 자, 독립협회는 열강의 이권 침탈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의 자주국권을 되찾고 민의 정치 참여를 강조하는 자유민권 그리고 계몽을 통해서 힘을 기자는 자강개혁 이 세 가지를 모토로 해서 설립이 된 그러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주국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 참여, 토론회 이런 걸 많이 열립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뭐 만민공동이라든지 뭐 관민공동회 등등등이 있고요. 자유민권을 위해서는 이제 헌의육조 이런 품신 등을 통해서 관민공동회에서 의회 설립 추진합니다. 중추원 관제를 개편해서. 그다음에 자강개혁으로는 이제 일깨워주는 것이죠. 그러한 거의 일환으로 이제 독립신문이 이제 일종의 기간지 역할을 했다는 거. 네. 그리고 이런 자주국권과 관련된 상징적인 조치가 있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은 자 독립문을 건설하게 됩니다. 자 옛날에는 여기가 영은문이라 가지고 중국 사신을 환영한다 뭐 그러한 의미인데 이제 그런 거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예전에 이제 그 모화관이라 가지고 중국 사신을 모시는 관을 중화를 흠모한다 이런 뜻인데 그게 아니라 독립관으로 그 일대를 또 뭐 독립공원으로 뭐 묘사한다든지 지금 이제 서대문 형무소 근처가 되죠 등등등등 이러한 자주 독립을 위한 여러 가지 상징적 조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이 되겠고요. 성금을 모아서 독립문 건립을 주도했고 자 태극사관을 운영하고 자기 회사를 설립하는 등 산업 부흥을 위해서 노력한 거는 이제 그 비밀결사 형태의 애국계문단체 신민회 활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고종의 강제 퇴위를 반대하였다. 이거는 애국계몽단체인 대한자강회가 되겠습니다. 고종의 강제 퇴위를 반대하다가 결국 이제 해산됐죠. 그다음에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했다. 자, 국채보상운동과 관련된 것은 이제 그 국채보상 기성회 등이 있고 그 전에 이제 대구에서 김광재 서상돈의 광문사가 이제 모태가 됐고요. 이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언론들이 대부분 다 참여했어요. 대한매일신보, 뭐 황성신문 등등등. 자, 아무튼 이거는 이제 독립협회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7번. 밑줄근 이 단체로 오는 것은 1910년대 국내에서 항일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다고요? 자, 1910년대 항일 독립운동 단체 두 가지 딱 외워두시면 돼요. 비밀결사 형태가 되는데 뭐 무단 통치의 그런 시대 배경 속에서 비밀결사밖에 될 수가 없죠. 첫 번째가 독립의금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대한 광복회가 있습니다. 독립의금부는 이제 1912년 위정척사의 대표적인 인물인 최익형의 수제자로 알려진 임병찬이 주도를 해서 세웠고 위정척사적인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복벽주의를 내세웠죠. 대한제국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한광복회는 이제 이런 복벽주의를 극복한 단체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공화정을 추진했고요. 친일 이런 지주, 부호 이런 사람들을 협박을 해서 말 안 들으면 죽이고 말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군자금을 이제 탈출해서 만주 쪽에 군사 기지를 설립을 하자는 뭐 그러한 모토를 가지고 있죠. 자, 핵심 인물은 박상진. 그리고 대한광복회는 원래 그 풍기 강복단하고 조선 국권단이 이제 결합이 된 즉 공화 계열과 의병 계열 이게 이제 복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공화정을 이제 목표로 했죠. 자, 여기 나온 것처럼 독립전쟁 자금모금, 친일파 전단 등의 활동을 했고 김자진 장군도 여기서 한때 활동을 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조선어학회는 조선어 연구회가 개편이 된 한글 연구단체이죠. 1931년 설립이 돼서 조선어 연구회가 개편이 돼서 한국 맞춤법 통일안이라든지 표준어 제정과 관련돼 있고 우리말 큰 사전 뭐 이런 거 편찬 도중에 이제 조선어학회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한글 연구를 독립운동으로 간주해서 탄압을 하게 된 것이죠. 조선혁명사는 1923년 진주에서 설립된 단체로서 백정들의 차별을 해결하려는 그러한 문제이죠. 한일국단은 이제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의 어떤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의열단과 좀 유사하게 그러한 의거 활동을 하는 그러한 단체가 되겠죠. 1931년 창설이 돼서 일본 천황에게 폭탄을 던진 이봉창, 상해 홍코군에서 실학과 대정된 일제 요인을 척살한 바로 그 사건, 바로 윤봉길, 바로 상해 홍코공원 의거가 있죠. 요거 좀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다음 상황이 일어난 시기를 연필에서 높게 그린 것은 나는 충격적인 사건, 제암리, 교회 사람들 모아놓고 불을 지렸다. 이게 바로 3.1운동과 관련된 끔찍한 일제 학살 사건이죠. 3.1운동과 관련돼 있으니까 정답은 1919년이니까 다가 되겠네요. 3번이 되겠고요. 이 만행을 알린 사람이 스코필드라는 사람도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39번 가에 해당하는 인물로 오는 것은 호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죠. 자, 이분 하면은 이제 그 무실역행으로 유명하죠. 자, 실력을 양성을 하고 행동하는 실천을 보여주자는 뭐 그런 것이 되겠죠. 자, 이 사람 호는 도산이고 신민회를 주도적으로 결성을 했죠. 그래서 신민회 같은 경우는 교육, 산업 이런 데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 교육 쪽에서는 이 사람이 세운 학교가 있어요. 평양의 대성학교, 그 다음에 갑부 이승우는 이제 평북 정주의 오산학교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안창호는 이제 흥사단을 조직을 해서 이런 무실력행, 실력 양성과 관련된 그런 장기적인 항목의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여운형 선생은 이제 자주 이제 그 근현대에서 나오는데 일제시대 때 이제 1918년 신한청년단을 여기 위에 나온 이제 그 김규식과 함께 결성을 했고요. 그리고 1944년 조선 건국동맹을 이제 조직을 해서 일제 패망 이후 정부 수립을 꿈꿨고 이것이 실제로 1945년 8.15 해방 직후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이승만의 단종론에 맞서서 이 김기식과 함께 좌우합작 운동을 추진했죠. 그렇지만 동력을 잃는 1947년 7월 7일 해화동 노탈에서 피살이 되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좌합작 운동도 동력을 잃게 되고 이제 흐지부지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김규식 선생 같은 경우는 임시정부에서 주석, 부주석 체제에서 이제 부주석, 김구주석, 김규식 부주석 이 체제로 해방 종전을 맡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동희 이 사람은 이제 그 두 가지 점에서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 사람은 연해주 방면 그리고 여기가 이제 러시아 나중에 이제 소련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도 사회주의의 경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 단체 당 여기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나가게 되고요. 1918년 할로 이제 그 사회당 사회주의 정당을 이제 설립하게 되고요. 대한국민의회라는 이제 그 임시정부 중에 하나 이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수반으로 활동을 하고 통합 임시정부가 되자 이동희는 이제 총리로서 취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승만과 그 노선이 자체가 다르다. 이 사람은 이제 무장투쟁 쪽이 되는데 이승만은 외교 노선 쪽이죠. 결국 임시정부에서 나중에 이제 이탈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안창호에 대한 설명하는 거 4번이 되겠고요. 40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이곳 임천각은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용 선생 이 사람은 이회영, 이시영 형제 등과 함께 만주 삼원보에 집단 이주하게 되죠. 여기서 단체로는 경학서, 학교로는 독립군 양성을 위해서 신흥 강습소
이 신흥 강습소가 뭘로 개칭되냐면 신흥 무관학교. 그래서 바로 독립군을 양성하는 그러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동문학은 1883년 정부에서 설립을 한 외국어로 공부하는 그러한 정부 그런 학교이고요. 배제학당은 1885년 이제 처음으로 서양 선교사가 세운 근대식 학교가 됩니다. 아펜셀러가 세웠죠. 그 다음에 신흥강수이고 한성사범학교는 1895년 고종이 교육입국조서를 2월에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가지 관립학교, 정부에서 세운 학교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양성이 필요하니까 한성사범학교를 이제 세우고 그에 잡다한 여러가지 오늘날 시스템의 그러한 전문적인 학교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은 바로 신흥강습소 서간도 3원보지요. 요 자주 모르니까 꼭 정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